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워크북 1분 112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도적 보장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법규범일 뿐이다. 왜냐면은 기본권은 주관적 성격도 있고 객관적 성격도 있는데 이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성격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권과 구별이 되는데 그래도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헌법에 규정이 돼 있으면 입법자는 이 제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입법 의무를 지겠죠? 그래서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2번 기본권은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을 구성하는 법규범이고요. 제도적 보장은 프로그램적 규정이라는 것은 학설의 일부인데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 부분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외를 하고 재판 규범으로서 기능을 못하냐 이건데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냐 안 되냐예요. 그래서 기준이 됩니다. 제도적 보장이 위배돼도 위헌이 돼요. 그럼 재판 규범에서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쓰겠죠. 그래서 재판 규범으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방송의 자유 기본권이네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객관적 규범 질서의 성격도 있다. 모든 기본권은 이렇게 주관적 성격, 객관적 성격이 다 있어요. 그래서 3번이 맞고요. 4번 전례 어떤 가족제도가 36조 1항이 요구하는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계속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정당성을 계속 주장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호주제인데요. 아무리 오랫동안 내려온 제도라도 위헌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정당 파트는 그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 15문제 정도 될 건데 이거 포함해가지고 한 8문제 풀고 하나, 둘, 셋, 넷 다요 7문제, 뭐 121번까지 풀고 다음 파트에서 이제 나머지 7문제 정도를 풀 수 있도록 하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1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목적이나 활동이기 때문에 5월로 읽으면 되고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된다면 정당에서 하는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틀리게 된다면 목적과 활동 모두가 위배돼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틀리겠죠. 그 다음에 정당이 당원 내지 후원자들로부터 정당의 목적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정당 활동의 자유의 내용에 포함이 되겠죠. 3번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 관계자 그리고 일반 당원, 평범한 당원 등의 행위들도 그 정당에게 귀속 지킬 수 있는 활동 일반적인 것은 다 정당 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소속 국회의원 등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만 그 국회의원이 정당을 대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정당의 대표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활동한다면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좀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4번이 좀 어려운데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해산 결정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보통 비례원칙은 다른 국가기관이 이렇게 기본권의 주체를 괴롭힐 때 헌법재판소가 제3자의 느낌으로 심사하는 게 비례원칙이죠. 이게 일반적인 비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근데 이제 이거랑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그 헌법재판소가 직접 기본권의 주체에 대해서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정당을 해산시킨다는 것은 정당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뭐가 달라도 다르다. 통상적으로 기능하는 위헌심사의 척도에 의할 것은 아니다 해서 해설 본교조에 보시면은 그 뭐가 다른지라고는 안 돼 있고 그 일반적인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가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상황이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114번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이기도 하고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이기도 하니까 성질상 단체계도 인정이 된다. 맞고요. 대한민국이 국민이 아닌 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정당으로서 존재하는 한 오직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해산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정당 정치의 영역에서 배제된다. 그래서 웬만한 정당들은 다 등록이 된다면 활동할 수 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선언하면은 우리가 해산이 되는데 반대로 말하면 위헌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 자기 당을 비판했죠. 당의 교섭단체, 정당이죠. 2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지면 정당이 되는데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보내버릴 수가 있어요. 이 정도는 눈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기 정당의 내부 총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를 보내는 것은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 범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당을 비판하는 국회의원을 다른 정당으로 보낼 수는 없지만 그 다른 국회의원으로 보낸 판례예요. 1번 틀렸네요. 정당 설립의 자유는 등록된 정당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은 아닙니다. 등록이 취소되어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그 다음에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한다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도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이 됩니다. 1번 틀렸고요. 비례대표 추천할 때에는 100분의 50이죠. 지역구 추천할 때 100분의 30이죠. 그리고 추천하여야 한다. 홀수 맞고 틀렸고. 그 다음에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한다. 그럼 이제 쫓아내는 거야. 자기 정당에서. 그래서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 찬성. 이게 3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건 유형키워드 좀 길게 그릴 수 있죠.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 투표 정수의 100분의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서 등록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되는데 위배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3번 오케이. 다음 116번. 정당에서 한 심판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게만 효력이 미치며 정당의 상결정은 대체 정당. 왜냐면 이제 그 강령이라든지 그 기본 정책 있잖아요. 그 정당이 가지는 기본적인 목표, 이거는 유사한 것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 정당이나 유사 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맞고요. 그 정당이 이제 합당한다 이거예요. 그럼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합동의 결의로서 합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합치고 싶으면 합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은 영원히 사용할 수 없어요. 다음 국회의원 선거일까지만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당원 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네요. 네. 다음 117번. 정당의 자유에는 정당 설립의 자유가 있는데 정당 조직 선택의 자유 및 정당 조직의 자유가 포함이 된다. 그리고 원하는 명칭, 이름을 사용해서 정당을 활동할 자유도 포함이 된다. 8조 2항을 물어보고 있네요. 정당은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된다잉.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된다. 그것은 정당의 자유 헌법적 근거 규정이 아니죠. 정당의 자유 한계 규정이죠. 정당의 자유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8조 1항이 하는 거죠. 얘는 8조 제2항이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이 된다. 맞고. 그래서 3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118번.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된다. 8조 2항 맞고. 위에 건 8조 4항이에요, 여러분들. 비슷한 조문이 아닙니다. 다른 조문입니다. 그다음에 정당의 자유는 정말 중요한 기본권이죠. 기본권이라서 최대한 보장인데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엄격한 비리 심사해야 된다. 맞고. 그다음에 정당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서 집행한다. 맞고. 그다음에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8차 때 신설이 된 규정이에요.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 규정 맞고. 이게 8조 제3항입니다. 그다음에 복수정당제 바로 보장이 되죠. 8조 1항에서 정당의 자유가 인정이 되며 복수정당제가 보장이 된다고 했으므로 너무 허무하게 5번이 답이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도 다 맞출 수 있죠. 1번.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진 해산한 정당은 1. 자기들끼리 정한 바에 따르고 나머지를 국고로 귀속합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된 정당의 자녀 재산은 바로 국고에 귀속되는 게 맞는데 이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진 해산한 정당의 자녀 재산은 바로 국고에 귀속하는 게 아니라 먼저 당원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 때문에 일단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에요. 활동. 왼쪽에 문제 있었죠. 이거 8조 4항 물어보는 거죠. 요거 목적인 활동의 활동. 그래서 요 지문과 요 지문을 비교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당 해산 심판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담았고. 4번. 어떤 정당이 위헌정당이라는 이유로 해산이 됐어요. 그러면 공직선거법 이런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의원직이 상실되는 건 맞는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120번. 이거는 이제 개정법을 물어보는 거죠. 18세 미만의 국민은 당원이 될 수 없냐. 지금은 16세 이상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18세 미만이더라도 16세 이상이면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복수 당적 보유 금지가 뭐냐면은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정당에 가입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맞고 있습니다. 헌법 위배되지 않는 우리 경찰 시험에서도 나왔던 지문이죠. 3번 형식적 요건을 하면은 그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데 5개 이상의 시도당과 그 다음에 각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되죠. 근데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보안을 명하고 2번 이상 보안을 명해도 응하지 않을 때는 각하할 수 있겠죠. 3번이 맞네요. 4번 그래서 우리 1,000명 이상의 조직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당의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된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 최근에도 최신 판례지만 옛날부터 있었던 판례가 되겠다. 그래서 침해한다 틀렸습니다. 121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보죠. 자, 헌법재판소의 정당협정 개성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더 중하다. 이거를 도식화시켜보면 법적 안정성이 지문은 안정성이 그 구체적 타당성보다 크니까 구체적 타당성보다 크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 판례는 그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억울하게 해산된 정당이 있다면 복귀를 시켜야 된다는 구체적 타당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이 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와장창창 틀렸으면 어떻게 막 고칠 수가 없네. 그랬고 2번이 이제 좀 지엽적인 지문이지만 답이에요. 이 창당준비위원회가 뭐냐면 갑자기 1,000명씩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몇 명씩 모을 수 있는데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그 다음에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이다 해서 시작되는 단계, 발기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은 조심해야 되죠.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퇴직 후 2년 동안 정당의 설립이나 가입을 금지하는 게 위헌인 건 맞는데 이거는 정당 설립의 자유만 제한되고 침해되는 거고 피선거권 상관없어요. 왜냐면 정당의 가입을 막아놓는 거지 정당에 가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그 선거에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 정당에 활동하는 게 무조건 월급 받는 직업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피선거권과 직업의 자유는 얘기 두 개는 제한조차 안 됩니다. 침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당 설립의 자유가 제한되고 침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다. 4번 정당은 자기들끼리 이제 대표기관의 결의로서 해산할 수 있으며 그 뜻을 선관위에 신고해야 됩니다. 선관위 국회가 하는 일은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당 문제는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끊고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계속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